최근에 이제 자가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발표를 했었죠. 저기 도입할 때쯤에서 이게 뭔지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었었는데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병원뿐만 아니라 다른 병원들에서도 이제 좀 많이 하고 있고 요즘에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이 먼저 알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몇 케이스 좀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가줄기 세포 치료라는 거 이제 영어로 BMAC이라고 하는데 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ion, 줄여서 BMAC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예전부터 좀 있었어요. 줄기세포라는 걸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치료 중에 재생치료죠. 지금 현재 무릎에 국한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도 다 이제 이게 자가줄기세포 치료가 다 응용이 가능합니다. BMAC이 이제 다 응용이 가능하고 실제로 예전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10년이 좀 넘었는데 뭐 다 했어요. 무릎도 하고 발목도 하고 어깨도 하고 하다가 지금 이번에 고시 받은 거 2023년도 보건복지부에서 신의료 기술 고시를 받았는데 이거 받은 게 이제 무릎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무릎에 대해서 국한해서 치료를 하겠습니다. 관절염이 진행을 했을 때 치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첫 번째는 손상된 부분을 제거하는 이제 치환술. 이거 너무 많이 썼으니까 새 걸로 바꿉시다 라고 하는 인공관절 치환술이고 두 번째 치료는 이제 손상된 연골을 재생시켜보자 라고 하는 재생수술이죠. 재생수술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골수 줄기세포입니다.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소개는 되고 있는데 좀 크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줄기세포 치료 중에 가장 유명했던 게 이제 태반유래 줄기세포라고 해서 우리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상품으로 나와 있죠.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제품. 그래서 이제 골수에 있는 줄기세포를 채취해서 손상된 무릎 관절에 주사하는 주사치료입니다. 그래서 치료 대상은 퇴행성 관절염에 적용하는 비수술적 치료가 되겠습니다. 일단 스템셀이 뭔지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줄기세포가 이제 스템셀이라고 하는데 줄기세포는 실제로 이거죠. 줄기라는 게 여기 하나에서 이렇게 뻗어나가잖아요. 어디든지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줄기세포는 미분화세포예요. 분화가 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 뭐가 될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커가는 과정을 분화라고 하는데 그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 세포라고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포 하나로 시작하죠. 처음에 세포 하나로 시작해서 2개 됐다, 4개 됐다, 8개 됐다, 포백이 됐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초기의 세포는 세포 하나를 떼다가 딴 데다가 착산시키면 보통 동물 실험이 되겠죠. 하게 되면 똑같은 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쌍둥이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초기의 세포는 토티포텐셜, 무엇이든지 분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떼서 갖다 붙이면 얘가 똑같이 나랑 똑같은 유전체를 갖고 있는 복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이고,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떼서 같이 다시 갖다 붙여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는 안 돼요.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세포 하나 없어졌다라고 해서 뭐 사람이 팔이 하나 없이 태어나거나 이렇지는 않고요. 나중에 다시 다른 세포로 분화돼서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초기에 세포가 어느 정도 내려왔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가는데 대전까지는 내려와서 강원도는 좀 가기 힘들어. 근데 대구를 갈지 부산을 갈지는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걸 이제 플루리포텐트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뭐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엠브리오닉 스템셀 같은 경우는 초기 태아에서 이제 추출한 세포를 이제 엠브리오닉 스템셀이라고 하고, 우리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 출생 이후에는 이제 어덜트 스템셀이 되겠죠. 완전히 좀 분화가 끝난 다음에는, 출생 이후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완전히 성장이 끝난 다음에는 우리 몸에도 스템셀이 있습니다. 이제 어덜트 스템셀이라고 합니다. 카티스템이라고 하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태반 유래 줄기세포는 태아에서 그 초기 세포를 떼는 거예요. 물론 태아에서 떼는 건 아니겠죠. 어디서 떼냐면 태반에서 뗍니다. 태반. 그러니까 출산을 하고 나면 태반이 나오잖아요. 버리는 거. 이제 그거를 잘 가공해서 면역 반응 없게 만들어서 그거를 연골세포까지 분할을 시키는 치료가 이제
카티스템.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스템셀 위치로 보면은 저 위쪽이죠. 그래서 조금 더 분화능이 좀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몸에도 아직 미분화된 세포가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막 자라는 세포들 대부분 미분화된 세포입니다. 대부분은 피부 같은 경우는 계속 자라죠. 자라는 건 아니고 대체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사실은 거의 끝까지 와서 이제 피부 관련된 이제 티슈 스페시픽 스템셀이라고 해요. 티슈 스페시픽 스템셀만 남아있는 거예요. 피부 세포 갖다가 어디다 잘못된다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팔이 자라진 않습니다. 거의 끝까지 온다는 게. 지금 뭐 어디야 저기 대구 지나서 저기 부산 톨게이트 정도까지 온 단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기장까지는 갈 수 있는 그런 세포들이 몇 개 있어요. 피부 또 어디 있어요? 손톱은 좀 그렇고 저기 뭐예요? 머리카락 그쵸? 그런 것들이 있고 혈구세포가 있어요. 혈구세포. 적혈구, 백혈구, 그 다음 혈소판. 이 세포들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골수에서. 골수라는 거는 뼈가 있으면 커다란 뼈는 겉에 피질골이라고 딱딱한 부분을 담당하는 뼈가 있고요. 안쪽에는 이제 표현이 좀 저급합니다만 사골 같은 거 끓일 때 보면 겉에는 딱딱하고 안에는 좀 이런 세포들이 있죠. 수세미 같은 뼈 있죠. 그걸 이제 우리가 수질골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그 성분들이 골수 성분이에요. 이 세포들이 나중에 혈구로 적혈구, 백혈구로 분화된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쪽에 문제가 생기면 뭐가 생기죠? 백혈병, 만성 백혈병, 골수성 백혈병, CML, 크로닉 마일로이드 골수성 백혈병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 스템셀이 설명을 길게 하냐면 이 스템셀을 이용해서 우리가 치료를 하는 거예요. 이 스템셀을 가지고 연골세포 쪽으로 좀 분할해라 라는 의미고, 우리가 이제 이 치료를 하게 되면 골수를 뽑아서 관절 내에 주사를 하게 되는데 이 성분 안에는 스템셀, 줄기세포, 그 다음에 그 줄기세포를 성장시키는 데 관련된 성장인자들, 사이토카인, 그로스팩터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사이토카인, 그로스팩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장인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토카인은 일종의 프로테인인데 얘네들을 좀 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연골을 다시 재생시킨다 라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죠. 그 다음에 항염증 효과도 있다. 그래서 우리 자가줄기세포 비맥의 장점을 보면 이 장점은 수술로 하는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비해서 가지게 되는 장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른 줄기세포 치료를 많이 해보면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경우가 많았어요. 카티스템 같은 거 해보면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단점에 대한 상응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치료는 대부분 치료 결과는 좋은 대신에 오랜 기간의 그 재활이 필요하고 목발 보행도 오래 해야 되고 수술이라는 치료를 한번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고 비용도 상당히 고가고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번에 저희가 흥미있게 보고 있는 자가줄기세포 같은 경우는 자가골수줄기세포죠. 절개가 필요 없고 극소마 치료 진행이 가능하며 시술하고 나서 바로 활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 입원을 안 해도 될 정도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인데 부작용이 없어요. 왜? 내 몸에서 빼다가 다시 넣는 거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날 건덕지가 없죠. 간혹 이제 모든 수술이나 모든 외부 물질이 들어가는 경우에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거나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리가 그 골절 수술을 할 때 골절 들어가는 그 플레이트에 대한 알러지 반응도 가끔 있어요. 가끔 인공관절 하고 나면 인공관절 그 임플란트에 대한 면역 반응이 있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시술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30분 내외인데 이 중에 20분은 원심분리 돌리는 시간이에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겪게 되는 시간은 5분에서 10분 정도. 그리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해서 약 3분의 1 정도 가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치료 과정 어떻게 하나 봅시다. 이게 준비 장비예요. 이거 수술실에서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이용해서 골수, 특히 이 골반에서 뽑습니다. 골반 부분이 아무래도 골수가 많고 그래서 수월하게 좀 뽑히고 통증도 좀 적게 느끼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처음에 고시받을 때는 이 뒤쪽에서 뽑으라고 돼 있었거든요. 많이 뽑습니다. 뒤쪽에 뽑기가 쉬워서. 근데 그렇게 하려면 환자분들이 자세를 한번 바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서 뽑습니다. 앞쪽에서 뽑기 때문에 자세 체인지 안 해도 되고 굉장히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 시린지,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뽑을 것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여기 안에 이제 처음에 뽑고 나면 굳지 말라고 하는 그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시린지 몇 개, 그 다음에 약간의 절개를 가할 칼,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원심분리 돌릴 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똑바로 누운 상태로 여기가 이제 골반에 이제 일부분을 좀 노출시킵니다. 여기 탁 만져지는 부분 있잖아요. 고기 부분이에요. 고기만 살짝 노출시키고, 수술실에서 하는 이유는 이게 감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소독이나 이런 거는 좀 철저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취는 이 부분에 이제 국소 마취만 시행을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국소 마취만 하고 하셔도 돼요 라고 해도 불편해 하세요. 그래서 저희가 살짝 재워드립니다. 살짝 재워드려서 전혀 불편하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만진 다음에 이 부분,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만지고요. 여기 부분에 이제 약간 골뼈 모양 따라서 이렇게 몇 센치 정도 넣습니다.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 넣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끝에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 주사기를 연결시키면은 이 사이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잡아당기면 그만큼 이렇게 골수세포가 나오니까 이거는 골수세포 전체가 이렇게 농축되어 있는 과정. 저기 섞여 있는 저기죠. 대략 한 40 정도. 40 조금 넘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하시는 분들은 80 정도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원심분리기에다가 놓고 돌리고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심분리를 한 20분 정도 돌리고 나면 이 윗부분에 이제 좀 덜 무거운 성분들이 있고 요 밑에 보시면은 요 밑에 쪽으로 골수 성분들이 좀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여기서 뺍니다. 요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뺏어줘요. 그리고 실제로 흉터는 여기 보면 1cm 정도. 아예 안 째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거기 신경 지나가서 살짝은 절개하고 꼬매놓은 사진이에요. 안쪽으로 꼬매놓고 위에다 이제 스킨본드 같은 거 발라놓으면 금방 낫죠. 흉터도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태까지 나와 있는 골수 줄기세포 치료를 보면 물론 이제 우리가 저기 효과가 있냐 없냐 데이터를 좀 봐야죠. 특히 중기관절 환자에 효과적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나 중기. 실제 고시 기준은 엑스레이로 봤을 때 2기에서 3기. 그리고 ICRS는 이제 실제로 저기 들어가서 MRI로 측정하거나 실제로 들어가서 본 건데 ICRS 3기에서 4기. 그러니까 ICRS 기준으로는 50% 이상 관절이 닳았을 때고 K 그레이드로는 완전히 관절면이 무너지지는 않은 단계, 이 단계를 봅니다. 근데 이게 K 그레이드 2, 3면서 ICRS 3, 4로 우리가 보통 적용해서 하는데 실제로 제가 찾아보니까 K 그레이드 2에서 3기거나 ICRS 3기에서 4기인데 아무래도 아직은 이거 새로 치료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세모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료는 좀 남겨놓는 것이 좋아서 대부분 MRI를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MRI에 보면 3기에서 4기 정도 손상된 부분이 있을 때 특히 효과가 좋은 거는 부분적인 경우에 가장 효과가 좋은 것 같고요. 그렇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좀 넓게 퍼져 있을 때도 치료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KL4기에서는 좀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알려져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메커니즘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통증 완화에는 이제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제 SCI 논문이 있었고요. 이제 12개월 팔로우를 하고 났더니 이제 11에서 16%, 통상적으로 10% 이상 연골 두께가 좀 상승한 효과가 있었다. 뭐 이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기 데이터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와야 되긴 하겠지만 적어도 이 정도만 가지고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은 골수 관련 질환 환자들은 좀 적용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뭐 백혈병이 있다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골수염이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고 활동성 종양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게 퍼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치료가 끝나기 전에는 권할 수 없습니다. 활동성 감염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고 특히 항생제 사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감염이 퍼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항생제 사용으로 인해서 약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면역억제제 복용하시거나 아스피린 복용하시는 게 이렇게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절대 금기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치료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궁금하시네요. 혹은 코멘트 있으신 분. 후에 바로 고동 가능한다고 아까 네. 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충격파 같은 것도 바로 예, 사실 뭐 크게 영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해드리고 있죠. 병동에서 우리 오더에 아마 다음날 정도 한번 같이 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런 영향을 안 주는 게 장점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 환자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는 갑자기 좋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나서 내일 갑자기 개운해졌어요를 기대하면 안 돼요. 아, 이거 설명할 때 이거 하고 나서 2, 3일 내에 통증이 좋아지는 걸 기대하고는 하고는 수술은 아닙니다라는 걸 알려주셔야지. 잘못하면은 다음날 회진 갔을 때 왜 안 좋아져요? 라는 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원장님 이거 수술 적응증하고 네. 이 줄기세포 치료하고 네. 구분을 원장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환자 아, 분류. 그러니까 수술할 사람이랑 안 할 네, 사람이랑, 네. 그거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를 따져야 되고, 기본적으로 이거는 비맥을 하시는 분들이나 카티스템을 하시는 분들이 적응증이 겹쳐요. 사실은 카티스템 하시는 분들이 더 적응증이 넓죠.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초기나 중기에 집중돼 있죠. 초기나 중기에 집중돼 있고, 수술을 하기 힘드신 분들, 그리고 나이가 젊으신 분들, 나이가 젊어서 지금 가만 놔두면 이제 치환술 쪽으로 갈 것 같다. 근데 카티스템을 하기가 좀 힘들다. 여러 가지로. 환자가 거부하는 것도 있고, 비용이나 치료 기간 때문에, 혹은 이제 의사가 보기도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 카티스템이나 이런 거 하기는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경우에 많이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동반된 게 있어요. 뭐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반돼 있거나 관절내 질환이 동반돼 있으면 그걸 먼저 해결하고 해야겠죠. 사실 같이 해드리면 좋은데 같이 해드리기 쉽지 않아요. 같이 해드리면 아직 고시 기준에서 보험 문제가 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해결을 하고 시간 좀 띄운 다음에 주사 치료를 권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초기 근데 내가 좀 무릎이 불편해. 근데 아직 수술까지는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들 중에 운동을 좀 즐기시고 앞으로 연골 손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가만 놔두면 나빠질 게 뻔히 보이는 분들한테 추천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다른 무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가요?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